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1분 남았는데, 네, 59분인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좀 이동들 좀 오픈해 주시고, 다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희 지난주에 우리 또 대구에서 우리 첫 주차 미팅을 우리 탐미더님의 말씀과 함께 시작했고, 너무 열정적인 또 시간이어서 저도 공부가 많이 됐고, 리더님들의 피드백을 들어보니 너무 좋았다고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열정적으로 참여해주신 리더님들 감사드리고, 지난주에 우리 또 강의, 열강해주신 이미라 리더님, 신명주 리더님, 네, 강의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많은 분들이 기초적인 공부가 더 충실하게 잘 됐다. 너무 좋았다. 지금 막 이렇게 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네, 너무 좋았다고 피드백 해주셨고, 또 우리 강의 PPT, 또 리더님들께 공유해 주셔가지고, 감사하게 리더님들이 또 잘 활용하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2주차 미팅을 진행할 건데요. 오늘부터는 우리 줌 미팅에 다이아몬드 어버브 리더님들도 함께 이제 오셔서 여러분들이 또 공부하시는 모습들 보시고 응원해 주시는 그런 또 리더님들 입장하셔서 함께 하시니까요. 많이 좀 힘내셔서 또 열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1주차 미팅 끝나고 여러분들께 과제를 제가 내드렸어요. 기억하시죠? 첫 번째 과제가 팀 내에서 강의해보기라는 거였어요. 다 하셨죠, 여러분? 예, 다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아카데미에 들어오신 분들은 어쨌든 내가 뉴트라이트 전문가가 되겠다라는 의욕을 갖고 오셨기 때문에 뭐 과제를 저희가 체크할 거는 아닌 것 같고요.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밀리면 자꾸 밀리면은 안 되니까 그 주에 배운 내용은 그 주에 빨리 팀 내에서 강의를 하셔서 여러분 것으로 완전하게 습득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지난주에 과제가 또 하나 있었죠. 하나는 우리가 더블엑스의 특장점 뽑아가지고 소비자분들에게 이야기해보기 또 있었고, 뉴트라이트 5가지 파이토 컬러, 네, 요거를 여러분들이 정리하셔서 소비자들에게 설명해 보시라 하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아카데미는 우리가 이론적으로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부한 것을 필드에서 실제 경험을 통해서 활용해 보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사분들도 저희가 ABO 리더님들을 특별히 모신 이유는 현장에서 필드 경험이 많은 리더님들의 이런 경험담을 듣고 여러분들이 그대로 활용하시라고 우리가 ABO 리더님들께 강의를 듣는 거기 때문에 부디 부탁드리는 것은 과제에 충실히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당부 말씀 드리고요. 오늘은 일단 2가지 또 주제로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1주와 2주차에서 하는 공부들은 기초 영양소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비타민과 미네랄에 대한 이해를 했고, 또 파이토컬라에 대한 항산화 영양소에 대한 공부를 우리가 했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면역에 대한 이야기와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공부를 할 겁니다. 너무 중요한 또 강의이고 강사분들이 준비를 너무너무 많이 해주셨어요. 여러분 그만큼 모두 다 여러분 것으로 다 가져가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강의는 나를 지키고 살리는 힘, 면역의 중요성과 면역 건강 영양소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우리 이나림 리더님께서 준비하셨으니까 열심히 여러분 잘 메모하시면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나림 리더님 나와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잠깐만요. 제가 호스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말씀해 주세요. 네, 스너스 리더님들 안녕하세요. 에이비오 이나림입니다. 네, 제가 오늘 면역을 맡았는데 앞에 영상에 한승민 대표님께서 나오셔서 오늘 필요한 부분들 다 설명을 해주셔서 제가 조금 더 수월하게 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양이 되게 방대한지라 자료를 보시고 좀 허걱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면역이 워낙 기본적인 여러 가지 지식이 필요한 부분이라 보고 또 보시면 이해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화면 공유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리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면역의 중요성과 면역 영양소에 대해서 오늘은 면역이란 면역계의 기능, 우리 몸의 면역 체계, 면역 기능의 이상과 면역 기능의 향상 방법, 그리고 면역에 필요한 영양소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역이라는 말은 우리 몸을 위협하는 병원균이나 이물질에 대해서 몸이 스스로 방어하고 보호하는 기능, 면역 시스템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사실 면역은 항상 저희가 면역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우리 몸은 자기가 스스로 해체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자기가 스스로 자신의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능력도 있기 때문에 균형과 항상성을 높이는 것에 좀 초점을 맞추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일 1억 개가 넘는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침투해도 우리는 3천만 개가 넘는 항체와 면역세포가 있기 때문에 면역세포에만 문제가 없으면 몸에 침범하는 바이러스를 잘 이겨내실 수 있고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면역 기능이 저하되는 요인들이 좀 있습니다. 면역 노화 현상.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면역 세포들이 활성화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요. 스트레스로 인한 코티졸 분비가 사실상 면역의 기능을 떨어뜨린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면역 노화 현상에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렇게 나이가 들면 기초 체온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사실 체온이 1도만 떨어져도 면역력은 30%가 저하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발열을 하는 데 있어서 근육이 되게 많은 영향을 주거든요. 근육의 수축으로 만들어지기도 하는데 나이가 들면 근육량이 줄어들어서 체온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아시면 운동의 중요성도 같이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각종 기저질환을 좀 앓고 계시는 분들을 면역력이 떨어져서 바이러스 감염에 취약하고요. 저희가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고, 리더님들께서 요즘 현장에 나가서 소비자분들과 만나시면 실제로 코로나를 앓고 난 다음에 오는 트윈데믹 현상을 많이 느끼실 거예요. 코로나라는 그 이제 폭탄이 내 몸에 떨어졌을 때 제대로 복구가 되지 않고 다시 감기나 바이러스 등의 감염이 됐을 때 예전보다 회복 속도가 훨씬 더 느려지는 이게 트윈데믹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면역 기능 저하 요인 중에 하나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면역계의 기능은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착한 깡패. 어쨌든 다 때려잡아주고 뭔가 이렇게 정찰을 해주고 이런 역할들을 하는 거죠. 저희 몸에 군대가 하나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몸을 순찰하다가 정상적이지 않은 세포가 발견되면 거기를 이제 제거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청소를 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순찰 중에 발견되는 손상된 조직이나 그러니까 오래된 적혈구들을 좀 제거를 해주고요. 질병을 일으키는 병원체를 처치해서 인체를 보호하는 역할도 해주고 사실상 방어하고 정화하고 그다음에 세포를 재생하는 데까지 관여를 한다고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우리 몸 되게 신비하죠. 저는 이번에 면역 공부 다시 하면서 진짜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굉장히 창조적인 몸이구나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건강한 몸은 어디서 시작이 될까? 결국 보시면 우리 몸은 세포에서 시작이 돼서 조직을 이루고 그 조직이 기관을 이루고 뭐 신경계, 순환계, 면역계, 생식계 뭐 이런 것들을 다 이루죠. 그러면 리더님들께서 생각하셨을 때 저희는 항상 기본에 충실한 전달을 하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세포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구성 단위를 살펴봤고요. 우리 몸에는 외부 침입자가 들어왔을 때 1차적으로 발동하는 면역 체계가 있고 2차적으로 발동하는 면역 체계가 있습니다. 1차 방어 체계는 외부 침입자와 직접 싸워서 그들의 공격을 막아내는 역할을 한다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여기서 호흡기, 소화기, 혈액, 체, 온몸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중에 제일 물리적 장벽으로 많이 얘기가 되는 게 피부죠. 피부가 1차적으로 물리적 장벽이 되어주고요. 그다음에 소화기, 호흡기, 생식기가 그 역할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아주 정교하고 복잡한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곳인데 실제로 상피세포, 그다음에 점막 면역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잖아요. 피부도 점막이고 저희 소화기도 점막이죠. 그런 점막 면역이 중요한 이유는 이들이 그 점막이 촉촉하면 그런 이제 외부의 침입자가 들어왔을 때 상피세포나 점액공기세포들이 제 역할만 해주면 제대로 싸워서 막아줄 수 있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막아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1차 방어 체계의 중요성도 되게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피부는 뭐 약산성을 유지해 준다거나 저희가 피부에 좋은 비타민 A와 D를 좀 많이 섭취한다거나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이런 방어막 역할을 하는 물리적 장벽을 잘 돌보시는 역할들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차 방어 체계가 사실 면역에서 제일 많이
이해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죠. 리더님들 많이 보셨겠지만, 여기만 보면, 아,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좀 드실 텐데, 2차 면역 체계는요, 실제로 이 면역 방어 체계가 가장 기억하셔야 될 게 두 가지죠. T 림프구와 B 림프구입니다. T 림프구는 흉성에서 그 세포 분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T 림프구라고 하고요. B 림프구는 골수. 그래서 각각 영어의 앞자리를 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이 백혈구 림프구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과정을 좀 보시면 되는데 제가 뒤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포인트는 세포성 면역.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그 강의에서도 좀 보셨겠지만 들어왔을 때 세포성 면역이 하는 역할과 체액성 면역이 하는 역할들이 조금 다르죠. 그래서 세포성 면역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세포가 힘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는 거고 체액성 면역은 항체와 관련된 면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항원이 침입했을 때 항체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체액성 면역이죠. 이런 면역 체계가 있다. 우리 몸에는 세포와 항체 두 가지를 다 하나는 활성화시키고 면역세포를, 하나는 항원이 침입했을 때 싸울 항체, 공격할 수 있는 무기를 만드는 것. 여기에 두 가지 능력이 면역체계의 핵심 능력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차 방어체계 이제 면역세포의 종류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면역세포의 종류는 사실상 백혈구 안에 이렇게 나뉘어지는 면역세포들이 있는 거예요. 저희가 혈구가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이 있는데 그 중에 면역에 관여되는 건 백혈구. 백혈구 안에서 가립백혈구와 무가립백혈구로 나뉩니다. 이 무가립백혈구가 이제 저희가 보시면 무가립백혈구는 그 안에 단핵구와 림프구로 나뉘고요. 여기에 이제 이 용어들은 그냥 아 이런 게 있구나라고 좀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배식세포 이제 크고 바로 잡아먹는 세포예요. 그다음에 수지성 세포가 있고요. 림프구에는 아까 저희가 그 T세포와 B세포 잠깐 말씀을 드렸죠. 그다음에 요즘 되게 많이 얘기되고 있는 자연살의 세포, NK세포, 세포를 직접적으로 공격하기 때문에 그 NK세포에 대해서 되게 많이 얘기가 되고 있고요. 실제로 병원체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평소 혈액 속에서 우리 온몸을 돌던 면역세포들이 혈관 밖으로 빠져나와요. 빠져나와서 제일 먼저 싸움에 나서는 세포가 여기서 배식세포, 호중구, 자연살의 세포가 병원체를 직접 공격을 합니다. 이물질을 직접 공격을 하고요. 정보를 얻고 감염된 세포를 공격하기도 해요. 그래서 단핵구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큰 세포로 대식세포가 이제 병원체를 잡아먹고 병원체의 정보를 전하기도 하고요. 수지상 세포가 병원체의 정보를 전하는 세포예요. 이거 두 개 좀 아시겠죠? 너무 어려우신가요? 그냥 좀 외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몸에 이물질이 들어왔을 때 무가립백혈구 중에 단핵구라는 게 배식세포와 수지장세포가 있는데 배식세포는 크기가 크고 병원체를 잡아먹고 수지장세포는 얘네가 여기저기에 정보를 전해주는구나. 아, 이런 일이 일어났어. 우리 몸에 이물질이 들어왔어. 라고 정보를 전달하는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과립구는 세포 안에 둥글고 잔 알갱이가 많아서 과립구라고 불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들은 이제 염기성,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분류가 되는 거고, 호상부, 호영부, 호중부로 나뉘는데, 호상부는 기생충이나 특정 감염에 대항하는 그런 세포고요. 그다음에 호영부는 염증 반응에 작용하는 세포입니다. 알레르기와 천식에 관한 면역 반응을 조절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호중부, 백혈구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얘는 자기가 좀 유연하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다 쫓아가서 병원체를 잡아먹는 세포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이제 백혈구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기도 하고 감염이나 염증 초기 단계에 인체 어디든지 달려가서 싸워주는 되게 소중한 존재죠. 그래서 이렇게 나뉜다. 우리 몸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물질이 들어오면 정찰을 하는 애도 있고 그러니까 싸워주는 애도 있고 대식세포처럼 막 세포를 먹고 이렇게 뭔가 물질을 남기면 그거를 수지성 세포나 이런 세포들이 어, 림프절 같은 면역기관에 가서 정보를 전달해서 T세포나 B세포 같은 세포들한테 야, 큰일 났어. 빨리 와야 돼.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는 무작위로 그냥 막 공격을 하는 세포들, 선천성 면역 세포들이 많이 이제 활동을 하고요. 나중에는 후천성 면역 기능을 하는 세포들이 많이 활동을 하겠죠. 그래서 제가 하승민 대표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승민 대표님의 강의에서 이 용어들이 너무 잘 정리되어 있어서 좀 따왔고요. 수지장세포, T세포, B세포, NK세포, 사이토카인, 감마 인터페론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왼쪽에 맨 위를 보시면 수지장세포가 활성화가 되면 이제 이물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배식세포도 싸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물질을 감지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얘네가 가서 이런 게 들어왔어. 라고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알려줘요. 림프절에 가서 알려주면, 면역 T세포를 활성화시켜야 되는구나. 림프절에서. 싸우로 발레들을 만들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럴 때, 여기 옆에 보시면, 감마 인터페론.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하는 사이토카인의 한 종류인데요. 얘네가 이제 생성되고 분비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사이토카인이 요즘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게 코로나19 바이러스 때 사이토카인 흡수이라는 얘기들을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면역 반응이 일어났는데 이 면역 세포로부터 분비되는 단백질 면역 조절제가 굉장히 너무 과하게 반응을 해서 오히려 이상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라는 건데 이 과잉 반응이 기독폐쇄나 다발성 장기 부전을 유발하기도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사이토카인은 저희 몸에서 세포 증식부나 세포 사멸, 홍서 치료 등에 관여하는 다양한 종류의 단백질 면역 조절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게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되고 있대요. 근데 이런 감마 인터페론도 이런 사이토카인의 한 종류인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분비가 돼야 우리가 싸울 수가 있는 거죠. 면역 반응에서. 근데 중요한 건 이때 인터페론에 관여하는 영양소, 인터페론의 수치를 잘 조절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비타민 C입니다. 그래서 항산화 비타민으로서도 비타민 C가 유용하지만 그렇게 면역에서도 되게 중요한 비타민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면역 세포와 면역 체계들, 선천 면역과 후천 면역이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선천 면역은 뭐냐면, 이렇게 미생물, 바이러스가 침투를 했어요. 그러면 빨리 나가서 싸워줘야 되죠, 누군가가. 그래서 선천 면역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인체 감염을 바로바로 줄여줍니다. 선천 면역에는 면역이었던 아까 피부라든지 뭐 소화기, 호흡기 이런 데들도 이 선천 면역에 해당하고 임파선, 편도선, 비장, 홍선 등의 면역 조직, 그다음에 단백질 부채, 대식세포, NK세포, 림프구, 인터페론, 아까 말씀드렸던 면역 반응에서 초기에 빨리 나오는 잡아먹으러 가는 미생물을 잡아먹으러 가는 애들이 먼저 출동하잖아요. 거기에 관여되는 모든 것들은 선천 면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후천 면역은 뭐냐면 여기서 이제 신호가 오면 그때부터 싸우러 가는 애들이 후천 면역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수지상세포가 림프절이라는 면역기관에 가서 큰일 났어. 우리 이제 싸울 능력을 더 강화시켜야 돼. 라고 막 신호를 보내면 T세포와 B세포가 생기죠. 이런 것들은 후천 면역이죠. 근데 서서히 반응해요. 그래서 선천 면역이 먼저 싸워주고요. 그 다음에 후천 면역이 반응을 합니다. 그럼 리더님들께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결국 저희가 미생물이 침투했을 때 어느 부분이 먼저 선천 면역이 먼저 작동을 하는데 그럼 선천 면역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겠죠. 실제로 들어와서 싸우는 후천 면역도 중요하지만 선천 면역이 먼저 제대로 작동을 해주면 들어와서 싸웠을 때 수월하게 이겨낼 수 있겠죠. 그래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저희가 어떤 사람은 굉장히 수월하게 이겨내시죠. 어떤 분들은 되게 힘들게 이겨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선천 면역과 후천 면역에 대해서 이제 보셨으면 그 다음에는 후천 면역은 선천 면역과 후천 면역은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후천 면역은 또 세포성 면역과 체액성 면역으로 나뉩니다. 아까 이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체액성 면역이라는 건 항체를 생성할 수 있게 도와주는 어떤 이물질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막 싸울 수 있는 세포도 중요하지만 얘네가 들어왔을 때 항체라는 건 뭐예요? 리더님들 저희가 어떤 이물질, 항원이 들어왔을 때 다음에도 이런 게 들어오면 기억을 하고 있다가 다시 싸울 수 있게 그렇게 분비되는 물질들이 항체죠. 근데 이 비림프구의 항체 생성이 이루어지고요. 체액성 면역, 그다음에 면역 글로불린이라고 체액에 존재하는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이 체액성 면역의 포인트를 따서 예방주사 백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항체, 균을 넣었을 때 우리 몸의 체액성 면역이 작동을 하니까 백신을 맞고 그 균으로 인해서 얘랑 싸워서 이겨낼 무기를 만들어내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백신의 원리가 여기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방접종을 그래서 하는 거죠. 저희가 코로나19도 백신을 맞았던 게 그런 원리고요. 세포성 면역은 대식세포를 활성화시키고 사이토카인을 분비시키고 감염세포를 제거시키는 이런 역할들을 해요. 그래서 자연살해 세포나 이런 것들이 이제 활성화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세포성 면역이에요. 근데 얘네를 보시면 여기 지금 빨간 동그라미와 주황색 동그라미로 TH2, TH1이라고 돼 있죠. 이거는 T 헬퍼 세포 1. 그러니까 좋은 T세포. 아까 저희가 흉천에서 만들어지는 T세포가 있잖아요. 그 T세포의 도움 T세포 1과 도움 T세포 2로 체액성 면역과 세포성 면역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저희한테 중요한 건 이 면역이 선천 면역과 후천 면역, 세포성 면역과 체액성 면역도 다 균형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가 더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걸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1차적으로 선천성 면역이 먼저 작동을 하니까 그럼 얘만 좋으면 되나? 또 그렇지는 않죠. 왜냐하면 선천성 면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연적으로 세포 노화나 여러 가지 환경 오염이나 이런 걸로 인해 약화되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선천성 면역과 후천성 면역이 균형을 잘 이루는 게 되게 중요하고 이 노화나 여러 가지 오염이나 그런 걸로 인해서 약화가 된다면 저희가 선천성 면역을 높이기 위한 작업들을 나이가 드실수록 더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세포성 면역. 면역 세포가 활성화되는 게 세포성 면역이고, 체액성 면역은 다음에 그런 애가 들어왔을 때 싸울 합체를 잘 만드는 거잖아요. 두 개 다 필요하죠, 저희. 그죠? 지금 내 몸에 뭐가 들어왔을 때 싸우는 애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똑같은 게 들어왔을 때 싸워줄 애도 필요해요. 두 개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균형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소비자분들과 만날 때는요, 앞에 그렇게 어려운 얘기들을 많이 하진 않아요. 그 T세포, B세포, 저희도 들으면 머리가 아픈데, 그분들께서는 오죽하시겠어요. 근데 저희가 강조를 해드려야 될 부분은 우리 몸에는 정교하게 싸울 수 있는 힘이 다 갖춰져 있다. 그래서 처음에 균이 들어왔을 때 먼저 작동해서 잡아먹어주는 애들도 있고 정보를 전달해주는 애들도 있고 그 정보를 받고 우리 몸에서 싸울 수 있는 항체 그런 군대를 만들어주는 애들도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잡아먹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건 세포 그 자체죠. 면역세포 그 자체. 그 다음에 나중에 싸워줄 애들은 항체.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영양소랑도 되게 많이 관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저희가 뉴트리라이트를 전달할 때 면역이 기본 베이스가 돼서 전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들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기관은 어디서 이루어지는지를 좀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몸의 면역 기관은요, 실제로 흉성, 골수, 기장, 임파성 같은 기관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관들이 각자 어떤 일을 하는지 좀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주요 면역 장기는 골수와 흉성입니다. 왜냐하면 골수에서는 B세포를 일단 먼저 만들고요. 그 다음에 그 T세포 중에 도움 T세포나 이런 것들에 이제 영향을 주고요. 흉선은 T세포를 분화시키는 곳이에요. 근데 이게 흉선이 지금 화면에서 보시면 가슴이 있는데 되게 조그맣게 있어요. 이게 흉선은 풍선처럼 부풀어요. 미더님들. 풍선처럼 얘가 일정한 나이까지 부풀어요.
한 사춘기 정도까지 잘 부풀어 올라주는데 나중에 이렇게 작아지거든요. 제가 소비자분들에게 제일 많이 하는 얘기, 특히 어린아이들을 키우시는 분들한테 무슨 얘기를 많이 드리냐면 이 흉성이 태어났을 때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6세 정도까지 면역 기능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 아시죠? 아이들 키워보셔서. 이때 그 면역 기능에 그러니까 도움을 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저희 몸의 장입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털썩을 많이 하고 흡게 뭔가 먹었을 때 배탈이 잘 나거나 그런 아이들은요, 성장이 잘 안 되고 면역 기능이 약해요. 그래서 반드시 보충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이 흉선이 발달함으로 인해서 그런 조화가 잘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흉선이 되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요. 흉선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영양소가 아연이에요. 그래서 아연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흉성과 골수 이 두 가지는요. 아까 저희가 보셨던 백혈구 얘네가 얼마나 중요하면 얘네 이름 앞자리를 따가지고 세포 이름을 지었겠어요. T세포, B세포 거기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나머지는 보조 장기들인 거예요. 감염 초기에 신속하게 반응하기 위해서 온몸 구석구석에 이제 있는 림프절들. 저는 사실 저희가 마사지를 받거나 여기를 순환시켜주는 게 왜 중요한지를 면역을 공부하면서 더 많이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림프절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비장이나 편도선, 인두편도선, 파이어스포츠인데 소장에 있는 부분이고 맹장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하는데 이 면역 기관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피곤하고 힘들어도 혹시 목이 붓는다, 목이 따갑다 이런 느낌들 받으시죠? 얘네가 먼저 신속하게 그런 반응들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도 다 면역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비장 같은 경우에는 쉽게 제거하실, 그러니까 뭔가 아프면 제거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얘네가 T세포, 아까 T세포들이 만나가지고 막 싸웠던 세균과 바이러스에 대한 정보를 나눈답니다. 여기서. 엄청 핵심적인 기관이죠. 생각보다. 그 다음에 임파선은요. 모든 면역 반응, 그러니까 림프절인데 모든 찌꺼기를 감염된 곳으로 끌고 나와서 배출도 하고 세포를 내보내주기도 하고 죽은 세포 생기면 다시 이제 거기서 사상자가 생기면 잘 정비해가지고 다음에 싸울 대비도 해주고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림프절, 림프순환 이런 것들도 많이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몸은 그래서 이물질이 들어왔을 때 면역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 면역 반응은 발열 반응과 염증 반응이 있는데 이제 발열 반응, 열에 의한 바이러스를 무력화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이렇게 들어왔을 때 1, 2, 3단계로 이렇게 싸워주는 과정이 있어요.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죠. 대식세포가 나가서 다 먹어버리고요. 그 다음에 수지상 세포가 어떻게 한다고요? 가서 림프절에 신호 보내죠. 야, T세포, B세포 빨리 만들어. 이렇게 해서 신호 보내고요. 그 다음에 NK세포, 자연살해세포가 감염세포와 바이러스 파괴를 하러 출동합니다. 이러는 과정에서 인터페론이라는 물질이 분비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하면 2단계로 백혈구의 감염체, 백혈구가 감염체 이동을 차단해주고 면역세포 정보 수집하고 항체 생성하고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다 싸웠잖아요. 그럼 뭐가 생겨요? 아까 얘기했던 사상자, 잔해가 생겨요. 그래서 그 조직을 이제 제거하고, 그러니까 감염체를 제거하고 조직을 재생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부분이고, 근데 이런 면역 기능이 그대로 잘 이루어지면 너무 좋은데 이상이 생기죠. 예를 들어서 그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상 반응들이 생기는 거예요. 감염이 됐을 때 이상 반응이 생기고요. 저희가 바이러스와 세균에 대해서는 좀 구분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감기는 바이러스일까요? 세균일까요? 바이러스죠. 네, 그래서 저희가 세균에는 항생제를 쓰지만 바이러스에는 항생제를 쓰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많은 병원에서 감기에도 항생제를 처방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감기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이 면역 기능이 정상적이라면 충분히 싸워서 이겨낼 힘이 우리 몸에 있습니다. 평소에 그래서 면역 기능을 강화하는 데다가 초점을 두시면 감기 바이러스가 왔을 때 아이들이 그렇게 항생제 먹지 않아도 됩니다. 저희 사실 예전에 제가 봤던 다큐멘터리에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건
우리나라에서 처방된 감기약을 들고 미국, 그다음에 영국, 네덜란드로 가서 그 병원 의사들에게 물어봤대요. 물어보는 게 나왔어요. 근데 그 다큐멘터리 감기에 관련한 거였거든요. 외국 의사들이 놀래더라고요. 이걸 다 먹는 거. 왜 먹냐고. 비타민C 먹고 쉬면 되는데. 그런 얘기들이 나왔었고요. 사실 이제 세균은 여러 가지 조직을 가지고 있죠. 핵도 있고 세포막도 있고 이런 유기생물이고 단세포고요. 얘네는 단독으로 생존이 가능해요. 세포 분열도 하고. 그래서 식중독, 피부병, 결핵, 화상통 이런 것들은요. 세균 감염으로 인해서 생기는 거예요. 근데 바이러스는 얘는 생물과 무생물의 그 사이쯤에 있는 미생물이고 단백질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얘네 혼자 못 살아요. 그래서 동물, 식물의 숙주가 필요한데,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는 인간이라는 우리의 숙주가 필요했던 거죠. 우리라는. 그리고 얘네는 증식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모습을 복제를 합니다. 얘네도 네트워크인 것 같아요. 복제를 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얘네는 복제 속도가 되게 빨라요. 어디든 가서 복제할 능력이 있고요. 목적에 되게 충실해요. 아, 바이러스가 제가 이렇게 목표의식이 강한 줄 공부하면서 새롭게 알았고요. 어쨌든 감기, 독감, 홍역, 천연두 이런 거는 다 바이러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면역 반응과 면역 이상에 대해서 바이러스는 이런 이제 작용들을 해요. 예를 들어서 자궁경부암 바이러스, 자궁경부암을 일으키는 인유두종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항암 단백질을 억제한다거나 비형 간염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 단백질 생성이 되는 데 있어서 간세포 신생 경로를 이제 파괴 경로로 변환합니다. 그러니까 재활동을 못하게 하는 거. 그게 문제였던 거죠. 그러니까 세포가 이렇게 신생 경로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게 파괴가 되면 제대로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유행성 결막염이나 아데노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얘네가 이제 사멸돼야 되는데 세포 자살 명령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한 세포가 오류를 만들게 하는 게 이제 이 바이러스의 목적이고 얘네가 가서 기생을 하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얘네의 최종 목적이 뭔지 아세요? 세계적 대유행이래요. 감염을 시켜서 널리 널리 전파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고요. 비정상적인 세포가 살아남아서 바이러스 증식이 사용될 수 있는 환경을 유지하는데 바이러스도 노력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바이러스를 퇴치하기 위한 면역 기능 향상에 노력을 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면역 기능 이상을 보시면 오류가 일어나는 부분들이 있는데 면역 정보가 소멸되는 경우 이건 이제 면역 세포가 노화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면역 세포도 오래되면 없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계속 재생이 반복이 되고요. 면역 정보의 부재가 있어요. 신종 바이러스 같은 경우 싸워보지 않은 거는 항체를 생성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정보 부재로 인해서 코로나19가 여기에 좀 해당이 됐었죠. 저희가 그래서 굉장히 큰 혼란을 겪었던 거고요. 면역 과민 반응. 이건 이제 알러지 반응이라고 다들 알고 계시죠. 비염이나 아토피 같은. 항체가 무리할 정도로 많이 나오는 거예요. 적당히 싸워줄 군대가 나오면 되는데 얘네가 이제 고장이 나서 너무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얘네가 비만세포를 공격해가지고 막 독성 물질을, 비만세포가 독성 물질을 갖고 있는데 그게 막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히스타민. 그래서 저희가 아토피나 비염 이렇게 있는 애들, 특히 아토피 있는 애들, 항히스타민제 되게 많이 처방을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끝에 있는 맨 마지막 결과 물질만 없애주는 거지 이 앞에 항체의 과잉 생산에 도움을 주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잠깐 좋아졌다가 다시 또 그게 많이 생성되면 다시 노력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상 이 항체 과잉 생산이나 이런 부분들에 노력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가 면역 질환. 얘가 진짜 문제가 되죠, 요즘. 자가 면역 질환은 이 항체가 자기세포, 그러니까 항체가 이물질에 대해서 싸워줘야 되잖아요. 근데 모든 세포를 다 이물질이라고 인식하는 오류를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세포에 가서도 막 이제 싸우는 거죠. 근데 아까 면역 반응 보셔서 알겠지만 면역 반응의 대표적인 반응은 염증 반응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자가 면역 질환들은 다 보시면 염증이. 저희 나중에 이 마스터 과정으로 가시면 염증에 관련해서 공부하시는 시간들이 있으니까 그때 더 자세히 보실 수 있겠지만 류마티스 관절염, 염증이죠.
강직성 척추염도 염증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이제 자가 면역 질환들이 사실상 자기 세포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오는 부분들에 오르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면역 기능을 활성화하는 데 노력을 하시지 않으면 얘는 사실 실제적인 난치병이잖아요. 평생 안고 가셔야 되는 건데 저는 사실 루푸스 앓으시던 분이 뉴트라이트로 호전되시는 걸 봤거든요. 네. 그래서 이 면역 기능을 강화하는 데 영양소가 정말 중요하구나를 다시 한번 느꼈던 계기가 됐고 그분은 루푸스에서 호전이 되셔서 암에서까지 보시게 되는 계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자가 면역 질환도 뉴트라이트로 충분히 다스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 면역 기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셔야 되죠. 면역 영양소, 운동, 숙면, 햇빛 되게 중요합니다. 우울해지면 안 돼요. 우울해지면 면역 기능이 또 저하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이거는 사실 면역 영양은 저런 영양소들이 중요하구나. 그리고 저희가 앞전 시간에 영양소에 대해서 좀 배웠기 때문에 구체적인 걸 많이 하진 않을 거고요. 운동은 매일 적당량의 운동이 필요한데 저희 스마트 바이크로 하루에 45분 정도 40분에서 45분 정도 타시면 딱 적당하다고 해요. 그리고 이 운동이 건강한 세포를 만드는 데 되게 많이 도움을 준대요. 예전에 운동을 무리하게 하면 젖산이 분비돼서 몸이 산성화돼서 빨리 늙고 면역 체계가 파괴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한 적이 있어요. 대표적인 예로 이봉주 선수를 많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봉주 선수께서 지금 좀 많이 아프시잖아요. 근데 저희는 사실 그만큼 무리하게 운동하지도 않고요. 일단. 그리고 매일 적당량의 운동을 했을 때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던 건 몸속에 있는 항체가 좀 수치가 떨어지는 걸 보면서 이게 무리한 운동이 문제가 되나? 라는 논문들이 나왔던 건데 실제로 지금은 그 항체들이 우리가 운동을 할 때 가장 많이 노력을 해야 될 장기에 많이 붙어 있는 거예요. 심장이나 폐. 그러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다른 곳에서 적은 양이 이제 검출이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그런 운동들이 항체 생성이나 건강한 세포를 만드는 데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면, 요즘 현대인들한테는 이게 되게 많은 이제 과제가 됐는데 스트레스 관리와 7시간 이상의 수면을 제대로 취하는 게 중요하고 어른도 성장 호르몬 나오는 시간에 그 성장 호르몬이 면역에 관련됐다는 거 다 아시죠? 그래서 우리도 일찍 자야 되긴 합니다. 예, 어느 시간에 자냐? 성장 호르몬은 10시에서 2시 사이에 분비가 되긴 하는데 그거 아십니까? 내가 잠이 들고 난 다음 1시간 뒤부터 그 성장 호르몬 샤워를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9시에 잠들면 10시부터 2시까지 오롯이 다 성장 호르몬 샤워를 하겠죠. 근데 저도 저희 아이들한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12시에 잠들면 1시부터 성장 호르몬 샤워 하시는 거고요. 1시에 잠들면 거의 아무런 영향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늦게 주무시면 피로 회복이 잘 안 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햇빛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서 산책이나 산보 등으로 이제 비타민 D 합성에도 되게 많이 도움이 되니까 간단하게 그렇게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거는 이제 소비자분들과 제가 이렇게 이런 방법들을 좀 쓰시면 좋아요라는 일반적인 얘기들을 좀 많이 해드려요. 면역력 높일 때. 왜냐하면 저희가 면역력 높일 때 뉴트리라이트 드세요 이렇게 들어가진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생활 습관이나 그런 거에서 뭐에 중점을 두시면 좋을지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체온을 높이세요. 장을 튼튼하게 만드세요. 충분히 수면하세요. 비타민 D가 좋다는 건 다 아시니까 비타민 D 섭취하세요. 림프순환 마사지 많이 하세요. 이런 얘기들을 좀 해드리고요. 저희가 요즘 보면서 좀 놀라웠던 건 이 모든 것에 대한 솔루션이 아메이 제품 안에 다 있어요. 대단하죠. 림프순환 같은 경우도 리플렉서 169 나오면서 저희가 이 순환을 하는데도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메이가 대단하다. 정말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고요. 저희 면역 기능은 세포 살리기에 중점을 두시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세포는 올바른 영양 공급이 제일 중요합니다. 결국은 타고나는 거, 유전체와 영양 공급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이미 태어났는데 유전체를
보는 건 쉽지 않죠. 있는 유전체를 잘 이렇게 생성되도록 만드는 것만 중요한 거고요. 단백질이 사실은 우리 몸의 전체를 구성하는 기본 성분이고, 면역의 제1선인 피부, 소화기관, 호흡기관 내에 있는 상피 조직의 주성분이며, 항체의 중요 성분이에요. 그래서 단백질을 잘 섭취하시는 게 너무 중요하고, 체액성, 세포성 면역이 모두 약화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면역 기관들 있죠. 걔네도 다 기능이 저하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승민 대표도 단백질 엄청 중요하다고 얘기하셨죠. 면역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은 비타민 A, C, E, 에이스와 비타민 D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난 시간에 리더님들께서 비타민에 대해서 따로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상세하게 다 적진 않았습니다. 어떤 역할을 하는지만 좀 적었고, 비타민 A는 백혈구 형성, 그다음에 부족할 때는 점막이 각질화되면서 점막이 촉촉하지 않으면 외부 침입자가 들어오기 더 좋은 상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점막을 촉촉하게 만드는데 이렇게 초점을 두셔야 되고요. 카로틴, 저희가 카로틴 플러스 그거 굉장히 좋잖아요. 걔가 카로티노이드가 그러니까 베타카로틴 상태이기 때문에 몸속에 있다가 비타민 A로 전환이 되는데, 실제로 저는 알러지가 거나 알러지 비염이 있거나 이렇게 점막, 눈이 건조하거나 이런 사람들한테 메가로 먹으라고도 많이 권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알러지가 있어서 알러지가 조금 환경의 변화로 도지는 것 같다라고 하면 프로틴 플러스 되게 많이 먹거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 저희 면역기관 중에 편도 이런 데도 다 점막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강화시키는 데도 되게 많이 도움이 되고요. 비타민 C는 인터페론 생성에 많이 도움이 되고, 얘는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모든 것에 다 필요하고 항산화 작용 너무 잘 해주고요. 비타민 C는 실제로 항산화 비타민의 네트워크에도 되게 많은 도움을 주는 영양소이기 때문에 비타민 C를 빼고 섭취하시는 건 마이너스 효과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비타민 C 많이 섭취하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비타민 E는 항산화 작용으로 면역 체계에 도움을 주고 세포막과 면역 세포에 도움을 줍니다. E가 그래서 되게 중요해요. 비타민 D 같은 경우에는 항균, 항바이러스, 항암 이런 데 많이 도움을 줍니다. 면역에 도움되는 미네랄 같은 경우에는 철분, 구리, 아연, 셀레늄 이렇게 있는데요. 철분은 배식세포와 호중부의 살균 능력이 감소됩니다. 이게 없습니다. 그리고 구리는 우리가 아까 체액성 면역, 항체를 생성하는 능력이 좀 저하되게 만들고요. 아연은 면역에서 가장 중요한 물질이라서 D로 제가 뺐고요. 셀레늄 같은 경우에는 활성산소 제거해서 몸의 염증을 해독하고 면역 기능 증진시키고 항암 효과가 있고 정말 강력한 항산화 영양소인데 안타깝게도 한국인이 셀레늄이 가장 부족한 영양소 중에 하나죠. 그래서 반드시 건강기능식품으로 섭취를 하셔야 되고요. 갑상선에 이상이 있으신 분들 셀레늄 너무 중요하고 정말 갑상선 이상이 있으신 분들 나 뭐 하나만 딱 먹으면 안 돼라고 했을 때 셀레늄 드시면 바로 효과 봅니다. 그래서 셀레늄 그만큼 중요하고요. 셀레늄이 우리가 피곤함을 굉장히 빠르게 없애줘요. 코큐텐과 셀레늄 되게 코큐텐 지난 시간에 배우셨죠? 엄청 중요하잖아요. 셀레늄도 그만큼 강력한 항산화 영양소인데 아까 얘기했던 비타민 C나 E나 이런 것들이 없으면 얘가 그렇게까지 또 얘 자체의 역할이 더 강력해질 수 있도록 그런 네트워크를 잘 만들어주는 게 엄청 중요하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안전한 섭취를 좀 권장하는 미네랄 중에 하나입니다. 아연, 아까 총선 불수에서 면역세포 생성과 발달에 정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아연은 진짜 많이 드셔주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장벽 기능, 상태 조절 기능 조절해주고요. 혈액 면역세포를 조절해주는데 아까 등장했던 모든 세포, 단핵고, 호중구, 비세포, T세포 뭐 이런 거 다 지금 얘가 관여하죠. 그래서 아연은 반드시 제대로 섭취해 주시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부족할 때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지 표로 좀 정리가 된 게 있어서 제가 이번에 리더님들이 참고하시라고 좀 마련을 했고요. 이걸 보시면서 중간중간에 아 이런 거구나 이런 거 섭취해줘야 되는구나 왜 먹어야 돼? 라고 물어볼 때 아 이래서 먹어야 돼 라고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그 점막 면역 중에 장관 면역도 포함되어 있어요. 소화기, 장, 그 포함이 됐는데 장은 단지 점막인 것 그 이상의 능력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상의 가능성이 있는 기관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왜 중요하냐면 전체 면역 기능의 7, 80%를 담당하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흉선이 퍼져갈 때 얘가 그것을 같이 조율해주는 역할도 한다고. 소장에서 그 물리적 방어벽, 육모와 산모가 있는데 이제 흡수도 잘 될 수 있게 도와주고요. 장내 유익균총, 이게 이제 유해물질을 억제하고 면역 물질을 생성해 줍니다. 그리고 림프구에서 그 식균세포를 방어해 주기도 하고, 이 파이어스 패치라는 곳이 있어요. 이따가 그림으로 보시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은데, 파이어스 패치가 면역세포가 모여 있는데, 그래서 외부 물질이 들어왔을 때 면역세포를 내보내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림으로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장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장관 면역은 삼중 면역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장내 세균총이 우리 몸을 보호해주는 기능을 가지고요. 장점막층. 쟤네가 예쁘게 잘 붙어야 독성이 안 나간다는 걸 다 아시죠? 그 다음에 파이어스 패치, 파이어판이라고 해서 아까 외부로 면역물질을 내보내는 곳이 있습니다. 사람은 30개에서 40개 정도, 승지도 있대요. 6개에서 10개 정도. 그래서 이게 잘 작동하게 만들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프로바이오틱스나 사실은 더 나아가서 마이크로바이옴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고요. 사실 면역 얘기할 때 마이크로바이옴이 엄청 중요합니다. 이따가 또 강의해 주실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오메가3 지방산, 비탈구 활성화와 항염증 작용을 하죠. 그리고 혈행이 원활해야 저희가 나가서 싸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오메가3 지방산은 중요하고요. 식물 영양소, 항산화 기능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다 배우셨으니까 제가 따로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 외에 식약처가 인정한 제품들, 식품들이 있어요. 면역이 이런 것도 좋잖아라고 했을 때 저희 굳이 싸울 필요 없죠. 그래, 맞아, 좋아. 근데 뉴트라이트 먹으면 더 좋지. 라고 얘기하면 되니까. 알로에, 홍삼, 상황버섯 추출물이 있고요. 전통식품 마늘김치, 된장 너무 좋죠. 세포성 면역에는 버섯이 되게 좋고, 체액성 면역에는 마늘이 좋습니다. 달이가 알리신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면역 증강 효과가 달이가 굉장히 뛰어나요. 저희 제품 중. 그래서 딱 먹었을 때 체온을 올려주는데 갈이가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살균 작용을 해주거든요. 코로나19 처음 퍼졌을 때 갈이 품절되셨던 거 아시죠? 네, 그래서 체액성 면역, 항체를 만드는데 그 마늘이 엄청난 역할을 해준다는 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면역 증진 솔루션을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체온에 집중을 하셔야겠죠. 왜냐하면 암 환자들은 저체온일 때 문제가 돼요. 아마 암세포가 증식을 잘하잖아요. 저희 모든 솔루션이 다 있더라고요. 체온을 높이기 위해서 운동하기 위한 25% 라이프도 있고, 순환을 시켜주기 위한 리플렉서 16도도 있고, 숙면을 취해야 이 순환이 잘 되거든요. 오일 테라피, 요즘 오일 나와서 그것도 써보셨죠? 네, 라벤더 향 같은 거 바르고 주무시면 숙면 취하기 되게 좋고, 또 그 슬립 밸런스가 있잖아요, 저희한테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영양소 공급에 갈이와 오메가3 같이 체온을 즉각적으로 높여줄 수 있고 염증 작용을 바로 없애줄 수 있는 그런 영양소가 공급되는 것도 엄청 도움이 됩니다. 그럼 체온을 제대로 유지시켜 줄 수 있죠. 37.5도, 36.5도로. 체질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사실 면역 증진을 위해서 물어보시는 분들께 사실 체질 개선을 제일 많이 말씀드리기는 해요. 여러 이제 리더님들 팀에서 해독이든 여러 가지 형태로 체질 개선 프로그램들을 하실 거예요, 아마. 근데 실제 몸이 너무 산성화되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면역세포가 활성화될 수 없기 때문에 내 몸의 체질을 알칼리화 시키는 거, 개선을 시키는 거에 1차적인 목표를 좀 두자라고 많이 말을 하고요. 저는 건강 컨설팅으로 문진이나 센터 측정을 되게 많이 가는데, 센터 측정 갈 때,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측정하시는 저희 뉴트라이트 부스에 계신 직원분 있죠. 직원분께 미리 제가 만나는 소비자에 대한 정보를 좀 드리면서, 이런 것 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소비자가 와서 상담을 받을 때 소비자가 궁금해하는 것처럼 그냥 제가 옆에서 계속 질문을 해드려요. 왜냐하면 소비자분은 질문을 잘 안 하시거든요. 근데 그 전문가의 입에서 나온 말을 굉장히 신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입을 빌려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합니다. 실제로 이제 체질 개선을 할 때 생각보다 체지방에 되게 집중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 체지방이 빠진다고 해서 체질이 바로바로 개선되는 건 아니잖아요. 시간이 필요한데 여자분들이 이 체지방 빠지는 게 되게 적으니까 내 몸은 분명히 좋아지고 있을 텐데 뭔가 되게 아쉽다고 느끼시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 뉴트리라이트 그 부스에 계시는 그 컨설팅 해주는 저희 직원분들께 그런 팁을 좀 말씀을 해달라고 얘기를 해드리면 이게 추후에 어떤 경과로 좋아지는지에 대한 얘기들도 되게 잘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는 아메이 사업이 진짜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프로젝트 부부의 비전이 너무 확실하게 이제 제시가 됐죠. 개인 맞춤 컨설팅으로 갈 수 있는 저희가 건강 전문가가 될 수 있는 비전이 나왔고 사실 면역도 각각의 그 몸의 상태에 따라 되게 다를 수 있는데 그게 제시가 됐다라는 게 저희는 이제 더 이상 이것만큼 멋진 도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젝트 구글 비전이나 이런 것들을 파트너들과 되게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 웰리스 사업을 하자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이제는 유틸리티 사업이 아니고요. 웰리스 사업을 할 때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해서 체력이 높아지는 이 모든 것이 토탈 석세스 프로그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면역도 시스템의 균형과 항상성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시스템을 잘 만들어주는 거에 초점을 맞추시면 좋을 것 같고 나를 살리는 면역이 최고의 수단을 만나는 예, 결국 옵티멀 헬스, 그러니까 최적의 건강, 내 몸이 최적의 건강 상태가 되는 게 결국의 목표거든요. 근데 저희는 아메이 웰리스 플랫폼에서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장착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가장 가슴 뛰는 것 같아요. 아, AI가 내 거를 정밀 분석을 해주는 요 단계까지는 이제 저희가 되잖아요. 이제 곧 하반기에, 그러니까 회계년도 상반기에 이런 부분들이 출시할 거라고 하니까 그리고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개인 맞춤 앨리스가 된다는 것. 이게 저희에게는 가장 큰 비전이지 않을까. 저는 면역은 사실 소비자분들과 얘기할 때 건강의 모든 영역에서 면역을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이 면역의 광범위한 만큼 개인 맞춤으로 컨설팅을 해줄 수 있는 수단이 있다는 게 저희가 면역으로 나가서 소비자들을 만나는데 가장 좋은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너무 가슴 뛰는 것 같아요. 저게 다 되면 우리는 너무 대박이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리더님들께서 면역 너무 어렵게 느끼시지 말고 이 최고의 수단으로 소비자분들께 사명감 가지시고 그의 몸이 좋아질 수 있게 살려주는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나리 미더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아, 사실은 이 면역 부분이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상당히 광범위한 부분이에요. 그죠? 면역의 기본 개념부터 면역의 종류부터 세포들부터 시작해서 또 영양소까지 저 들으면서 제가 지난주에도 그랬잖아요. 자격증만 없지 진짜 전문 의료진이다. 라고 얘기한 것처럼 오늘도 똑같은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너무 준비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무래도 이 내용들이 좀 전문적인 내용들이 많고, 단어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처음 걸 들으면 참 어려워요. 사실 이 건강에 대한 부분이. 그래서 부탁드리는 것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오늘 배운 이 주제를 가지고 바로 복습하셔야 돼. 바로 복습. 지난번에는 비타민과 미네랄, 그 다음에 항산화 영양소에 대해 내가 일주일 동안 유튜브를 찾아보던 뭘 찾아보던 빠르게 복습하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야지 여러분께 되는 것처럼. 자, 오늘은 미리 과제 내드리면 지금 얘기한 면역에 대해서 빨리 복습하셔야 돼요. 다른 자료들을 보고 영상들을 보시면서. 그래야 여기 나오는 T, 임파고, 또 아까 뭐였습니까? 사이토카인, 인터페론. 저도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런 개념들이 이제 머릿속에 딱딱 이제 인지가 되어야 우리가 가서 파트너들에게도 얘기하고 팀에서도 강의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복습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복습을 안 하시면 어때요? 기억이 하나도 안 난다. 이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이 아카데미에서는 여러분 나중에 시험을 보는 게 아니에요. 사실 시험을 봐야 되거든요. 시험을 봐야 우리 열심히 외우고 막 이래야 지식이 쑥쑥 성장하는데 시험을 안 보기 때문에 여러분이 복습은 필수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자, 50분 동안 우리가 두뇌를 썼기 때문에 좀 식혀야 돼요, 잠시. 그래서 3분 정도만 쉬었다가 다음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3분만 쉴게요. 네.